오랜만에 익튜브입니다. 예, 지금 뭐 의료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뭐 생각보다는 뭐 뉴스라든지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뭐 포털이라든지 이런데 메인으로 뭐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녹화 시점이 8월 6일인데 8월 7일 때 내일이죠. 전공의 의대생 총집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뭐 어떻게 뉴스에서 좀 다뤄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식합니다. 지식이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 현안 4대 악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언급은 좀 하겠지만은 모순점만 자가당착에 빠진 점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할까? 의대 정원 확대를 얘기해볼까요? 4,000명으로. 이게 이제 공공의대 설립. 사실 뭐 우리가 4대학이라는 그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4개를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첩약급여하고 원격의료. 사실 공공의대 확충해서 4,000명까지 이렇게 늘린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좀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OECD 기준으로 인구당 의사수가 부족하다. 이게 이제 정부의 주장이죠. 접근성이 안 좋다. 그래서 수도권에 좀 몰려도 잉여 의료 인원이 지방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하고 대도시 몇 개 있죠? 예, 지방에 낙수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OECD 기준 통계 자료를 자기들이 맞는 걸로만 설정했다. 왜냐면은 자, 접근성이라는 거는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가깝냐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당 국토 면적당 닥터 수는 뭐 3인가 그렇대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OECD 통계 중에 4,000명이라고 하는데 3,000명, 현재는 3,000명씩 쏟아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의과대학이 30개, 전국 3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도 의사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40개로 늘렸단 말이에요. 한 2,000 몇 명 되던 게 1년에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 3,000명이 쏟아져 나와요. OECD에서 증가율, 의사수 증가율은 1위라는 겁니다. 당연히 1위겠죠. 3,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또 증가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이제 편중현상, 인프라라든지 의료만 편중된 게 아니라 문화시설 뭐 일자리 수 또 지역 인프라 이런 게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의사가 몰리는 것이다. 단순히 숫자만 아니라. 자, 이런 것들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이게 옳은데 옳다고 주장을 안 할게요. 모순점만 따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코로나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몇만 명이 걸리고 뭐 몇만 명인지도 모르겠어. 저는 200명 사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300명 넘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정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K방역. 자, 정부가 의료 정책을 잘 수립해가지고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방역을 되게 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접근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맨 처음에 초기 대응을 잘해가지고, 뭐 검사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뭐 비극을 막았다며. 최고 수준인데 왜 수준이 안 좋다고 말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인정을 하든지 정부의 실정을 인정을 하든지. 뭐 최고라며. 최고인데 여기는 왜 최고가 아니라 그래? 앞뒤가 안 맞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의약분호. 이때 의약분호 제대로 시행할 거 아니면 하지 말자고 의료계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때 최고 수준의 파업을 했고요. 그것 중에 뭐가 있느냐? 자, 시골에 가면은 넓은 대지에 약국 하나 있든지 병원 하나 있든지 이런 데 있다. 이런 데는 의약분업하면은 처방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옆에 도시에 가가지고 옆에 면에 여기가 면이고 여기가 읍이면 여기까지 가서 처방전을 받으란 말이냐? 이러면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우리가 말했잖아. 접근성이 떨어져. 그때 우리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예외 지역을 만들자. 예외 지역은 예를 들어 읍이나 면입니다. 단위가 읍이나 면이에요. 읍에 예를 들어 병원이 하나 있다. 아니면 약국이 하나 있다. 이럴 때는 예외로 둬서 병원에서도 약을 지을 수 있게, 조제할 수 있게. 약국만 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5일까지는 지을 수 있게 하자.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했습니다. 그 예외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쩌다가 약국이 들어와. 일단 약국이 가까이 들어왔을 경우, 의원이랑 약국이, 병원이랑, 그러면은 예외 지역이 풀리죠. 왜냐면은 병원 약국이 둘 다 있으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처방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약을 짓고 이렇게 돼서 뭐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어쩌다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게 읍면이 크잖아요. 예외 지역이지 않으니까 여기다 짓고 싶어, 원장이. 근데 못 지어. 왜냐면 약국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못 차려요. 그럼 어디로 차려야 되느냐? 대도시 가서 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해결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병원을 차리려면은 약국을 고려해야 되고, 약국을 차리려면은
병원을 좀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약국은 좀 그래도 좀 자유도가 있죠. 전문의약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약사님이 이렇게 약국을 차리고 있었는데 병원이 만약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 근처밖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데 병원을 차리면은 어차피 병원에서 처방전까지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약국도 전문의약품을 지을 수 없고 병원도 처방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도시에 차리는 거예요. 의약분업이라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시행해가지고 지방에 의원이나 병원을 차릴 수 없게 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도시의 편중 현상을 없애고 지방의 의료의 접근성을 살리자며. 그럼 의약분업 취소해야지. 왜 의약분업 그대로 둡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된다 이겁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2개 남았죠. 첩약과 원격 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첩약 급여화. 이거는 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도 잘 모르시는 뭐 의료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예전만 못하죠. 까놓고 말할게요. 돈을 잘 못 벌어요.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 의사들은 돈 잘 벌죠. 차이가 뭡니까? 의료보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국가의료보험. 국가의료보험이 굉장히 미국은 제한적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약이라든지 치료비를 결정하는 게 자유롭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 가도 되는데 병원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 건당 진료비가 너무 적어요. 극단적인 저수가 정책이라고 합니다. 보험이 적용이 되면은 의사들의 수입은 줄어듭니다. 국가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데 그렇다 이거야. 이런 장점도 있지만, 자, 미국은 의료가 굉장히 낙후돼 있죠. 국가의료보험이 없다 보니까 의료비가, 건당 의료비가 너무 늘게 되고, 그러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참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좋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이 의료보험에 불만은 있지만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한약 어떻습니까? 처음에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의료보험 체제를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약을 지으시는 그 의료인 분들이 안 받아들였죠. 한방은 보험에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었죠. 예, 한약으로 그 돈 엄청 벌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의보감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보감을 옛날에 허준 때문에 약간 신성시했는데, 이제는 현대의학을 국민들이 더 당연히 현대의학이 과학적이고 이치에 맞으니까 이쪽으로 쏠리죠. 비싼 한약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료보험으로 이제서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겠죠. 근데 이거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한약, 뭐 치료 효과, 과학적 근거가 미미하다. 그리고 이런 거, 그 한약을 급여화한 것은 사실은 그 수입이 감소하는 거를 늘리려는 그런 고육지책이다. 이 말이 옳죠, 의료계의 주장이.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따져요. 그냥 그래, 한약 싸게 먹으면 좋다라고 치자고요. 예? 보험 적용돼서.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동안 급여화가 안 된 거를 국가의료보험으로 급여화를 한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정이 한약에 더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지금 좀 유명한 모순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항상 호소했습니다. 호소. 계속 악화된다고 호소를 해서. 그래서 보험 처리되던 여러 가지 약제비 또는 치료비를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보험에서 뺐습니다. 보험 되던 것도 뺐다니까? 약만 설명할게요. 되게 많아요. 파스, 케토톱, 제일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스를 처방받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 재정이 악화가 됐다 이거. 그래서 뺐습니다. 보험 안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리고 인사돌, 잇몸약, 이거 되게 좋은 약이거든요. 정말 이거 먹으면은 잇몸이 굉장히 이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걸 많이 먹으니까 보험 재정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뺐어요. 뺀 거 엄청 많아요. 우리 가바펜틴, 프로가발린, 우리 뉴론틴으로 알려져 있는 거, 이거 신경통약, 이거 이제 대상포진약하고 무슨 당뇨병 신경, 이거 말고는 보험 안 됩니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자, 지금 그리고 요즘 뜨거운 감자, 알포세레이트, 치매약, 이거 이제 뺀다고 하죠. 그 전에 막 다 빼졌어요. N-아세틸시스테인 이거 하고 몇 개 더 있거든. 이거는 벌써 완전히 빠지고, 알포세레이트도 이게 빠지니까 요 치매약으로 알포세레이트를 대신해서 이제 약간 대체제 개념으로 조제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곧 뺀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며요. 공약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이것도 모순이야. 그래놓고 이거 다 빼고 왜 빼냐? 보험 재정이 악화되니까. 악화된다며 한약을 왜 넣어요? 보험 재정이 여기에 쓰이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격 의료를 보겠습니다. 원격 의료. 정부가 뭐라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까? 대한민국 다시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몇 군데, 이런 데는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아. 왜냐면 의사 포화 상태니까 의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데는. 그런데 시골 또는 대도시와 거리가 먼 곳, 이런 데, 빨간색으로 할까? 요런 데
요런 또는 요런 데가 아니더라도 좀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가까운 대도시 근처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가기에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원격 화상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쪽에 테레비 해가지고 요즘 화상 채팅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원격으로 보고 진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멀어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동이 불필요한 어르신들과 장애인, 의료 소외 지역 이런 데를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자, 의료계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모순이 지금 한두 개가 원래 자 코로나 발생 전까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법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원격으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원격 의료에 대해서 옛날에도 계속 정부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시행이 잘 안 됐어요. 뭐 시범사업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공연,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뭐 식당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이때 비대면을 밀어붙이자, 이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는 말을 비대면 진료라는 말로 살짝 바꿨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화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의 대면 진료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거죠. 이거 모순, 근데 이 모순은 뭐 중요하게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한시적이니까 그렇다 쳐요. 한시적인 이거 한다면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앞으로 원격 의료를, 실질적으로는 원격 의료예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계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시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눈으로만 보는 거죠. 화상 채팅을 통해서 눈으로만 보고 말로 이제 문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학적 진찰,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타진 두들려서 만지는 거, 촉진 뭐 두드리는 거, 타진, 청진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사 같은 것도 안 되죠. 뭐 엑스레이, 피검사 이런 게 안 됩니다. 텔레비로만 봐서는 경증인데 사실은 중증이었다. 이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계의 주장인데 이게 옳죠. 그렇지만 옳은 거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막 되게 중증인 것처럼 눈으로 봐도 약간은 놓칠 수는 있지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알 수 있으면은 이거는 비대면 진료로 안 되니까 대면으로 가시라라고 뭐 말해준다고 치자고요. 예, 그렇게 쳐요. 틀린 말이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원격 의료가 돼요. 그러면은 어디랑 원격 의료를 하겠습니까? 좀 멀지만 뭐 한 3km 떨어져 있는 개인 병원하고 원격 의료를 하겠어요? 수도권 빅5하고 원격 의료를 하는 거죠. 거리에 제한이 없는데. 아니면은 100번 양보해서 수도권 빅5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강원도다. 그러면은 뭐 춘천에 있는 종합병원, 경상북도에 있으면 뭐 안동에 있다. 그럼 대구에 있는 데하고.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빅5 거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화상 통화가 뭐 대구는 잘 되고 서울은 안 되고 그럽니까?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가. 아까 지방의 의료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의 의료와 1차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OECD 뭐 그 얘기까지 하면서 4,000명으로 늘리겠다며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비대면 원격 의료는 수도권 그리고 또는 대도시의 병원을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모순된 거를 막 동시에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데 동시에 진행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는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 현안 4대 악 모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제 말이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순점을 살펴보는 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우리의 그 의료계 투쟁이, 제가 의학분업 투쟁 때 학생이었습니다. 본삼이었는데 비대위를 막 조직을 해가지고 뭐 연사도 했어요. 제가 연사도 하고 앞에서 막 넥타이를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막 외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서울에 있는 의협, 그때 이수에 있었죠. 이수역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의대협도 하고, 막 지금은, 그때는 의대협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의 의대협도 제가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도 이제 그 이후에도 이때가 가장 큰 투쟁이었고 몇 번의 투쟁이 있었죠. 안 되더라고요. 대정부 투쟁이 안 돼. 의사 집단의 힘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회의적입니다.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투쟁하는 마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냐? 제일 걱정인 거는 전공의, 젊은 의사들, 내일 파업하는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이, 특히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학생 때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 불타는, 정말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지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걱정이 돼요. 특히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거부했거든요. 우리 의과대학은 뭐가 있습니까? 유급이 있죠. 1년을 다시 해야 돼요. 1년을 다시 하고 거액의 등록금을 다시 내야 됩니다. 단체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모교에 가가지고 얘기도 막 나누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학생들이 소정의 사태를 제가 막으려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요구가 관철되는 거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는데 안 돼도 그동안 안 됐던 거를 굉장히 많이 바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다.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분야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과 전공의 이들에게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유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련에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의사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두의, 지금 닥플도 게시판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의견들이 많아요. 잘 안 될 것이다, 회의적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후배들이 걱정이 된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강력하게, 그때는 수업 거부가 장난 아니었어요. 두세 달 정도 2학기를 거의 통째로 날려버리고 방학 때 뭐 어떻게 했는데, 그때도 우리 선배님들이, 필드에 나가신 선배님들이 우리를 신경을 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장이 관철은 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후배분들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우리 후배 전공의 학생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정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주장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후배들을 되살리기 위한 투쟁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익튜브였습니다.